해양제국 포르투갈의 영어 표현으로 헨리 왕자고 포르투갈어로 부르면 엔히크 왕자입니다.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엔리크 왕자로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본래 이름이 엔히크,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헨리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항해자 헨리, 엔히크, 프린스 헨리 더 내비게이터. 아주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밤늦게 좋은 부모를 만났네요. 좋은 부모를.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네요. 어머니가 리차드 왕을 폐위시키고 왕에 오른 헨리 4세가 어머니 친오빠네. 친오빠. 헨리 4세가 이 엔히크 왕자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영국의 랑캐스트 가문에서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덩이가 들어온 겁니다. 포르투갈 왕가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잘 받은 당시로서 노처녀 26세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도 많이 낳고 포르투갈 왕조를 굉장히 안착시킨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 엔리크 왕자,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를 불러일으키는데 영국 출신의 어머니 왕비가 큰 역할을 한 거네요. 역사물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건 아니고, 그럼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 할 때 상황이 어땠냐. 그냥 막 시작하게 되면 좀 26세니까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가서 애를 낳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모양.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애기도 9명 낳고, 그때는 영아 사망자가 많았으니까 그중에 6명이 살아남았는데 6명 다 이름 훌륭하게 성장한 겁니다.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참 좋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건 뭐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포르투갈이 엔히크 왕자의 아버지 때 실질적으로 독립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500년간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피레네 산맥까지 세라센인들, 무어인들이 진출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베리아 반도가 전부 다, 이베리아 반도가 이게 피레네 산맥이 있죠. 이베리아 반도를 전부 다 무슬림들이 차지했던 거죠.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8세기부터 12세기 500년간 무슬림들이 포르투갈 왕국이 1139년에 이런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토 회복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무어인들, 이슬람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여러분들 몰아내는 그거를 랭코키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회복운동. 그게 1249년에 완료가 됐네요. 그 13세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차지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14세기 초반에 바로 인접해 있는 카스티아 왕국하고 왕위 계승전을 다퉜는데 이때 이락 여러분들 헨리 엔히크 왕자의 아버지인 주왕 1세. 포르투갈어로 주왕 1세고 영어 표현으로는 존 1세가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고 민중의 여러분들 추앙을 받아가지고 아비스 왕조라는 것을, 그게 12세기 여러분들 이 이베리아 반도를 보면 여기 이제 무슬림 정권입니다. 무어, 그 다음에 여기가 비교적 강국이었던 카스틸라, 그 다음에 아라곤, 그 다음에 레온, 그 다음에 이게 포르투갈, 여기 리스본, 곰비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포르투 강국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00만 명 정도, 지금도 1100만 명이니까 이게 12세기 13세기입니다. 13세기 1200년 무렵 항해자 헨리 왕자 엔히크 왕자의 아버지 주왕 1세가 어떤 인물을 했나, 어떤 사람을 보면 꼭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였냐, 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부모였냐, 신앙심이 여러분 깊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던, 그리고 스스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고생도 해본 그런 아버지를, 아주 킹 존 1세네, 아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 훌륭한 아버지 여러분들 엔히크 왕자, 서양 역사를 여러분 뒤흔든 대항해 시대를 후원했던 엔히크 헨리 왕자의 부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26세, 당시로서는 엄청난 노처녀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집을 온 정략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결혼을. 이제 잘 사던 집에서 여러분들 아주 유럽의 변방으로 온 거죠. 변방. 주왕 1세, 존 1세, 아비스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킹 존 퍼스트 오브 포르투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의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는데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많이 불어넣은 겁니다.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자식들에게 큰 이상을, 기독교 국가의 건설, 그리고 상업 제국의 건설, 이런,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보니까 랑캐스트 가문이 영국 가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높은 반열에 있네.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교육을 잘 받은 어머니가 유럽의 변방인 포르투갈의 왕조에 와가지고 자식을 9명 낳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6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데 그중에 3남 3번째 아들이 엔히크인데 엔히크 머릿속에 많은 걸 불어넣은 겁니다. 기독교적 이상 그다음에 상업 제국의 건설 이걸 어머니가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시킨 것.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네요. 여러분 역사물은 공부할 때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추적하다 보니까 애니크가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좋은 점을 많이 여러분들 가졌던 겁니다. 보이저 비 앰비셔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검실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위 주왕 1세의 포르투갈의 아비스 왕제를 창업한 실질적인 포르투갈 여러분들 창업 포르투갈 왕국에 처음에는 여러분들 정부가 있었대요. 정부가. 아들 애 3명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있었고 별로 탐탁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살면서 점점 부인이 너무나 이렇게 현덕입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워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들이 같이 묻히는 게 드문데 두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묻힌 겁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이 보시죠. 검실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검실이 좋아 가지고 같이 묻힌 겁니다. 이제 이 왕비가 먼저 한 20년 가까이 먼저 죽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당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기술 필리파 왕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필리파 오브 랑캐스터 영국의 명문 가문입니다. 영국 랑캐스터 가문 출신으로 주왕 1세와의 사이에 모두 9명을 출산했고 이 가운데 살아남은 6명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필리파 왕비는 포르투갈과 잉글랜드의 외교적 동맹을 위해 정략 결혼을 시집왔지만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시금을 전폐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인을 존경한 것 같아요. 존경. 왜 부인이 워낙 현명하니까 부인 말만 들으면 뭐가 툭툭툭 열리니까 부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국 왕실 친정집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친정집보다 더 당연히 시집 와서 이런들 아이를 낳아서 키운 포르투갈 왕실에 더 잘했겠죠. 두 군데 다 잘하니까 포르투갈하고 영국이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얼마나 여러분이 현득한 그런 이렇게 대박을 친 거죠. 변방에 있는 중앙 1세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이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 있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녀는 교양 있고 자애로운 성품으로 왕실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겁니다. 부모가 흑사병으로 빨리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좀 조숙했겠죠.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야무러졌겠죠. 세상에 버릴 게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난 항해 왕자 엔니크는 아비스 왕조의 삐스로 불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9명을 두 성도의 7, 9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9명인데 아주 일찍 2명이 죽고 여러분들 2명은 성년 되기 전에 아마 죽었던 거예요.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서 그러니까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정신적 교육 영과 혼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필리파 왕비가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했던 분이니까 특히 여기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전투가 알주바르타 전투입니다. 1385년에 이 전투에서 이웃한 강국인 카스티아 왕국을 물리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잘 되려면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에 줄을 쓰는 거야? 영국에게 줄을 쓴 겁니다. 영국에게. 1387년 잉글랜드의 필리파와 결혼했고 영국 포르투갈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1386년에 윈저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여러분 그 조약 보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양국은 영원한 동맹을 맺는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마지막에 봉인할 때 있죠. 도장을 찍을 때 뭐가 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장만 찍은 게 아니고 거기에 랑캐스터 가문의 따님인 필리파하고 그다음에 아비스 왕조의 주왕 1세가 결혼한다. 이게 이름도 봉인입니다. 봉인. 그게 이름 1386년에 윈저 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지금까지도 포르투갈과 영국이 굉장히 여러분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전번에 이런 포르투갈 다루면서 왜 영국이 이렇게 많이 도와줄까 포르투갈을. 그게 바로
1386년 윈저 동맹입니다. 윈저 동맹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뭔고 하니까 랑캐스터 가문의 필리파하고 아비스 왕조의 주왕 1세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윈저 동맹의 마지막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신앙심이 돈독했고 리스본 대학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도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포르투갈의 최고의 수도원들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작업을 주왕 1세가 한 겁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엔히크 왕자입니다. 엔히크 왕자. 나침판, 지도 제약, 해양스쿨, 아프리카 서부해안 탐사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20개 정도의 그런 탐험 프로젝트를 후원했던 엔히크 왕자. 엔히크. 주왕 1세와 필리파 오브 랑캐스터 여러분들 어머니를 둔 두 분이 너무나 훌륭한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사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성군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여기 주왕 1세입니다. 여기에 주왕 1세하고 필리파 왕비 영국 랑캐스터 가문의 출생상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낳는데 서양 사람은 이걸 일라스트리스 인판트라고 부릅니다. 명문 왕자들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죠. 가정교육을 엄청나게 잘 시킨 겁니다. 영국식 교육과 기독교의 여러분들 비전과 도덕 그리고 학문을 사랑하는 자세를 다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왕 1세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그런 인물 가운데 살다가 다 가는데 부부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죽어서도 손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두 분의 금실이 유별날 정도로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의 문장이죠. 문장. 코트 오브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장. 이 아비스 왕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문장을 만들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 알주바르타 전투는 카스티아로부터 포르투갈 왕국을 지켜낸 결정적인 전투였고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고 누노 알바르스라는 그런 사람에게 총지휘를 맡겨가지고 절대적으로 카스틸라 왕국에 비해서 이러면 카스틸라 왕국이 이러면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카스틸라 왕국이 중앙을 차지해가지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쟁에서 여러분들 뛰어난 방어전과 병력 배치로 이겨가지고 아비스 왕조의 초석을 다진 전투죠. 이게 지금 이제 전해져 오는 알주바르타 전투입니다. 포르투갈의 개국을 실질적인 개국을 가능하게 한 그런 전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든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중왕 1세 엔히크 왕자의 아버지는 포르투갈인들에게는 국민의 왕, 사려 깊은 왕, 합리적인 왕 이렇게 불릴 정도로 지혜로운 왕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본인 손으로 알주바르타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카스티아를 완전히 이제 제압하면서 포르투갈의 개국 공신이 된 거죠. 신중했고 기록을 보면 검소하고 또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특히 학문을 중시하고 그리고 성직자와 학자 교류도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서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관대하고 관용이 강했고 애민정신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도 너무나 이제 안정돼 가지고 필리파 왕비하고도 금슬도 좋고 부인 이야기를 잘 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아들들에게 뭐 당시로서는 라틴어 이런 외국어, 영어, 역사, 지리, 무예 이런 소위 오늘로 하면 전인교육을 다 이름 시켰는데 아버지가 전부 다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자식에게. 그 이제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 서양 역사에서 성도의 7 자녀 신앙심도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 주왕 1세가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의 접견 지역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이 지도하고 있던 세우타라는 그런 도시를 공격하는 그런 전선에 아들 3명하고 같이 참전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용명을 가장 많이 발휘한 왕자가 엔히크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21살. 아버지는 60대였으니까 아버지가 전선에 앞에 서지 않고 아들들이 다 이런 세 아들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엔히크. 영원히 이름을 남겼죠. 유럽의 작은 변방 국가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인류 역사를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여러분들 주도하고 있던 동방무역을 대서양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나라가 불과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거죠. 그럼 남자가 한 20, 30만 명도 안 됐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그런 나라를 가지고
포르투갈 제국을 건설한 거죠. 전 세계사의 물꼬를 바꿔버린 거. 동방무역이 지고 그냥 희망봉을 경유하는 인디아 항로를 개척해버린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뒤따르며 세계사가 완전히 서구 일변도로 다 재편이 돼버린 거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든 거죠. 얼마나 진취적인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방송이지만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못 봤던 거. 야, 이렇게 필리파 왕비라는 분이 헨리 4세의 여동생이구나. 그리고 헨리 4세도 여동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영국의 왕위를 잡은 다음에 정치적 분규가 발생했을 때 항상 해결을 동생한테 많이 부탁을 한 겁니다. 동생이 그만큼 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그 불어넣은 겁니다. 항해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항해 지역에 기독교를 퍼뜨리는 거, 그런 이상을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비전을 준 겁니다. 비전을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이번 방송하면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바꿨구나. 어머니가 아들들 통해서 바꿨구나. 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 큰 빅드림을 여러분들 제공합니다. 비전을. 그리고 그것이 인류 역사를 전부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